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 4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도 남편과 같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했었는데 최근에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퇴직하고 주부로 살고 있어요. 원래는 남편도 저도 비혼주의 성향이 강해서 연애를 6년이나 했음에도 둘 다 결혼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나이를 먹게 되니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고 어른들도 은근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셔서 저희도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댁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친정 부모님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겁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을 직접 뵙고 나니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안심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남편이 서글서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자식은 부모 닮는다더니 시부모님들도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댁과 신혼집에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시부모님이 찾아오신다거나 제가 시댁으로 방문하지 않는 이상 서로 부딪힐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지금까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타격을 받을 만큼 큰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남편은 일남 일녀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하지만 시누이의 남편이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결혼식 때 잠깐 얼굴을 보고 그 이후로는 시누이 얼굴을 보지 못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와 시누이는 당연히 서로 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의 남편이 다시 한국의 본사로 발령이 나게 되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마침 저와 남편의 신혼집이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올 예정이라고 하길래 저는 이참에 시누이와 친해져서 함께 쇼핑도 가고 놀러 다니면서 잘 지내봐야겠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남편과는 차원이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결혼식 이후 시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날, 저와 남편은 시댁에 방문하여 못다한 이야기를 이때 처음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차가운 인상이 강했고 평소 말투 또한 퉁명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또한 저를 왠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다 보니 솔직하게 초반에는 오랜만에 만난 시누이가 무섭다고 느껴지더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누이는 결혼 전에 아나운서를 준비하던 사람이었을 정도로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편이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도 우리 집에서는 다들 승연이를 제일 무서워한다. 말을 어찌나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지 오빠도 제가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쫄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에 저도 조금은 걱정되었지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이, 어머니, 지금은 아가씨도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었는데 예전만큼 무조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따지려고 하지는 않겠죠. 또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오셨으니 당연히 조금은 프리하게 대화를 하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유, 네가 쟤를 몰라서 그런다. 어릴 때부터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다져들면서 말빨로 승부 보던 애야, 쟤가. 너도 직접 겪어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게 될 거다. 라고 하시면서 웃고 넘어가셨어요. 어머니께서 겁을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시누이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니 시어머니께서 무슨 뜻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군요. 시누이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구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숨도 쉬지 않고
시댁 식구들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 이야기하기 바빴어요.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 그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지며 본인 가족에 대한 자랑을 줄줄이 늘어놓으면서도 가족들의 옷차림까지 지적을 하더군요. 당연히 남편에 대한 옷차림도 지적을 했었고 그 지적의 타깃은 아내인 제가 되었어요. 새언니, 우리 오빠 잘 좀 챙겨줘요. 옷 좀 예쁘게 입으라고 옆에서 잔소리도 좀 하고요. 외국에 살면 저렇게 입는 사람을 백수로 봐요. 무슨 시댁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1시간 반에 달려서 오는데 추리닝에 티셔츠 한 장이 말이 되나요? 결혼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언니가 오빠 코디네이터로 꼼꼼하게 잘 챙겨 입도록 해야만 언니가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언니에게는 서운할 수도 있는데 본인 일 빼고는 오빠가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언니가 잘 챙겨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귀찮아도 잘 좀 챙겨줘요. 처음에는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원래 이런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크게 타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시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남편 옷도 신경 써서 사다 놓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는데 말을 들어야 뭘 어떻게 하죠. 매번 이게 편하다고 이렇게 입고 달려오네요. 식사 내내 시누이는 입을 한시도 쉬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식사를 마칠 때쯤에는 지쳐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로서는 막내딸이 어떻게 남편부터 시부모님까지 쥐어잡고 살 수 있는 건지 신기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시누이의 시원시원한 성격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왠지 뒤끝도 없을 것 같았고요. 그렇다 보니 시누이와는 금방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누이는 점점 더 과격한 행동과 언행을 사용하였으며 집에서 너무 떠받들여 주어서 그런지 본인밖에 모르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뀌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죠. 그래서 시누이와 따로 만나서 쇼핑이라도 한번 가게 되면 언제 시한폭탄이 생길지 몰라 불안불안했고 타인과의 말다툼이 생기게 되면 고집센 아이를 떼어놓듯이 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일이 많아 찾아다니는 것이 오히려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그냥 같은 동네에 살더라도 시누이와는 거리를 두고 시댁에서만 가까이 지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저희 첫째 아이와 동갑인 시누이의 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고 학부모 회의와 같이 참석해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도 당연스럽게 시누이와 붙어 다닐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남편은 시누이의 돌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난식으로 지나가듯 물어봤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불편하면 그냥 피해 다녀. 이승연 한번 고질병 터지면 그거 아무도 못 말려. 라고 하면서 익숙한 듯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하지만 같은 동네에 시누이가 살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 유치원도 같은 곳인데 어떻게 피해서 다닐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남편의 말에 저는 가족인데 어떻게 피해 다녀. 그것도 쉽지 않을걸. 하면서 웃으면서 흐지부지 넘겼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시누이도 적응을 하게 되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누이는 점점 도가 지나친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누이는 아이들을 보낸 유치원 분위기에 금방 적응을 했는지
학부모들과 많이 친해진 듯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다른 학부모들과도 좋은 관계를 지낼 수 있다면 제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신우이의 입장에서도 나이 차이가 있는 새언니랑 같이 다니는 게 뭐 그리 신나고 좋겠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 친구 엄마가 저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저와는 언니 동생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평소에도 남한테 잘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평소처럼 심심해서 전화를 했겠구나 생각을 하고 받았었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통화 시작부터 신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신우이라는 사람 있잖아. 얼마 전에 아이 입학시켰던. 우리 신우이 말하는 거야? 신우이가 왜?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어? 처음에는 당연히 별거 아니겠지 싶어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동생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분위기가 꽤 심각하더군요. 아니,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고 얼마 전 같은 반 엄마가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가자고 다 같이 갔었었는데 거기서 다른 학부모들한테 언니 욕을 하고 있더라고. 뭐? 내 욕을 했다고? 우리 신우이가? 평소에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긴 해도 가족 욕을 밖에서 할 정도로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네가 잘못 들은 것 아니야? 아니야, 언니. 내가 언제 잘못 들었을 정도로 헷갈리는 내용 언니한테 일러바친 적 있어? 나만 들은 것도 아니고 지우 엄마도 같이 들었단 말이야. 물론 언니 딸 서윤이랑은 다른 반 엄마들이지만 그래도 서로 모임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언니가 한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알려주는 거야. 저는 정말 이 전화를 받고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요즘 신우이와 쇼핑도 하고 같은 유치원 학부모로서 같이 다녔던 날이 많아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제 욕을 했다니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었던 친한 동생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우이는 제가 일이 있어 모임에 빠졌을 때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학부모들에게 제가 돈이 없어 유산을 노리고 이 집에 시집을 왔다고 한 것도 모자라 성격이 괴팍한데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있는 아양 없는 아양을 다 떤다는 등 신나게 뒤에서 욕을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이에게 하나하나 따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신우이는 전화가 연결되자 해맑게 받더군요. 네, 언니. 아유, 심심하면 그냥 집으로 놀러 오시지. 왜 전화를 하셨어요? 저 오늘은 나갈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었는데.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가씨, 내가 오늘 친한 동생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연락을 했어요. 네? 어떤 이상한 소리요? 그런데 왜 그걸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아가씨한테 묻지 누구한테 물을까요? 아가씨가 유치원 학부모들한테 제가 시댁 유산 노리고 시집을 갔다느니 어머니한테 잘 보이기 위해 있는 아양 없는 아양 다 떨고 있다느니 별의별 욕을 다 했다면서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우이는 순간 당황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사과는 하기 싫었던 건지 끝까지 모른 체 하더군요. 아니에요, 새언니. 언니가 제 가족인데 제가 학부모들한테 언니 욕을 왜 해요? 언니가 잘못 들은 거예요. 이쯤 되면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정말 가식적으로만 느껴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아가씨, 지금 학부모들 모아놓고 메시지로 물어볼까요?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신우이도 그제서야 안 되겠다 싶었던 건지 결국에는 꼬랑지를 내리고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요, 언니.
저는 그냥 다른 학부모들이랑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에 머리를 안 거치고 말이 헛나왔네요. 결국 저는 사과를 들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듣고 그냥 넘어갔어요. 정말 한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일이 또 하나 있었더라고요. 시댁 주변에 볼 일이 있어서 저녁도 먹고 갈 겸 해서 잠시 남편과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마침 시누이도 집에 와 있더군요. 이전에 일이 있어서 서로 어색하게 대하기는 했지만 따로 티를 내지는 않았고 시누이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있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대하는 행동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뭘 실수한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싶어 시어머니께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따로 대답도 안 해주시고 저의 질문에는 모두 퉁명스럽게 대하시더군요. 남편도 이상함을 느꼈던 것인지 아유 엄마, 이 사람 뭐 잘못한 거 있어? 오랜만에 시댁에 들러서 맛있는 디저트도 사오고 저녁 먹겠다고 왔는데 대체 왜 그래? 라고 하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전에 일이 있었기도 하니 시누이가 또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쳐다봤었는데 눈을 슬그머니 피하는 것을 보니 뭔가 있는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빈방으로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누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비웃으면서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번에 일도 있고 하니까 새언니가 나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그 정도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이 문제는 엄마랑 해결해요.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찔려서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하는 시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을 만든 범인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가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속에서는 열불이 나더군요.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몰랐고 어머니께서도 따로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아서 어떠한 변명이나 해명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괜히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일단은 문제가 사그라들기를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때의 일을 기점으로 하여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저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하시더군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때도 시어머니께 시누이가 아이 유치원에서 시어머니 욕을 하고 다닌다며 주의를 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누이는 같은 유치원 엄마들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이 집안에 재산이 많아서 그거 노리고 남편이랑 결혼을 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다네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와 따로 면담을 가지면서 서로 대화를 하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오랜만에 대학교 선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평소에 비밀을 다 터놓고 친하게 지내는 선배이다 보니 오랜만에 만난 김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며 선배가 참, 나 결혼식 때 네 시누이 보고 깜짝 놀랐어. 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선배가 어떻게 우리 시누이를 알아요? 원래 아는 사람이었나? 라고 물어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아주 잠시 결혼 전에 어학연수를 갔었을 때 제 대학교 선배랑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라고 하더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학교 선배의 친구 중 한 명이 시누이와는 아주 절친이라고 하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세상 좁구나.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선배는 친구에게 시누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며 저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친구한테 네 시누이 가족이 한국으로 도망쳐 나온 거라는 이상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 진짜 맞아? 선배,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버님이 한국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가 한국으로 도망쳐 나올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라고 했더니 선배가 자신이 친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더군요. 시누이가 직접 친구에게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믿을 만한 정보라고 하면서요. 그래, 나도 처음 듣고는 말도 안 된다고 너처럼 똑같이 생각했었지. 어떻게 멀쩡하게 외국에서 회사 잘 다니고 있다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될 수 있겠어. 근데 알고 보니, 아니, 시누이 남편이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다녔던 것이 아니더라고. 에? 그럼 아주버님이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나 봐. 외국에서 중소기업 직원으로 일한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건바이 건으로 받고 잠깐 한두 달 정도 일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금방 그 회사랑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 그래서요? 근데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선배? 그게 아니 시누이 남편이 계약 기간 만료되어서 회사에서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에 앙심을 품고 계약 사항과 다르게 본인 작업물을 경쟁사에 팔아넘겼다고 하는데 나도 친구한테 스치듯 들은 거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네? 그럼 해외에서 소송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때는 회사에서 일했던 프리랜서였으니까 회사 측이 배려를 해줘서 계약 기간 동안 받았던 돈이랑 경쟁사에 팔아넘기게 되면서 발생한 손해액을 다시 편성하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알겠다고 하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 제가 들었던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지금 저도 혼란스러워요, 선배. 이거 진짜면 정말 큰일인데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 일이 진짜라면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것은 둘째치고 한 기업에 굉장한 피해를 안겨주고 도망친 것이잖아요. 분명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오랜 시간 노력을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할지 생각하니 제가 다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니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굳이 한국으로 도망쳐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외에서 잠시나마 프리랜서로 다녔다는 회사에서도 분명히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고 당연히 한국에 가족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 기업에서도 이 두 사람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도망을 치고자 할 때 본국에서 멀어진 곳으로 가지 않나요? 그런데 왜 굳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일단 대학교 선배와 헤어진 후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남편은 혹시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해서 살짝 떠보기도 했었는데 저랑 똑같이 알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전혀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진 않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평소 시누이가 저에게 한 짓들이 있었기에 얄밉기도 해서 에이, 시누이 가족이 친사고인데 대학교 선배가 이야기해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잘 처신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누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의심스럽기도 했고 또 가족에게까지 이 엄청난 상황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가 가지고 있는 속셈을 알아보고 큰일이 나기 전에 시부모님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누이 때문에 시어머니와도 대면대면 지내고 있으며 한때 시댁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았었으니 이참에 한방 제대로 먹여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선 대학교 선배를 통해서 들었을 때 아주버님은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고 계시고 시누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고 하니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저녁에 신우이 집 앞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명씩 진짜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어요. 설마 그 잘난 신우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대학교 선배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신우이는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몰래 지켜보니 신우이가 일을 하고 있는 고깃집은 아주버님이 근무하는 대리운전 회사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두 사람이 생각보다 마주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가끔씩이라도 마주치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살짝 들어보니 선배가 저에게 말을 해줬던 것처럼 해외에서 사고를 치게 되면서 얻은 빚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식당 뒤쪽 화장실에서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손을 덜덜 떨며 녹음을 하기 시작했죠. 에휴, 언제까지 한국에서 대리운전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이렇게 해서 언제쯤 다시 돌아가 재기할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품에 안고 절대 안 놓는 재산 하나 있는데 그거 빼돌리면 당신 빚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버님이 품에 안고 안 놓으시는 재산인데 그거를 어떻게 빼돌려서 팔 수 있는 거야? 차라리 그냥 아버님께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좀. 우리 아빠가 그냥 넘겨줄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지. 조금 더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문제 해결해 볼게. 알았어. 아내가 대리운전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지 몰라서 답답해서 그렇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다른 국가가 아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바로 아버님이 일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으신 유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빼돌려 판매를 한 후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난 후 재기를 노리는 것 같더군요. 이것은 더 두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음본도 들려드렸고요. 이 일로 인해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받은 큰 충격에 쓰러지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시누이와 아주버님을 당장 집으로 부르라고 하셨고 두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면서 인연을 끊고 호적을 파겠다고 통보를 하셨어요. 당연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싹싹 빌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빠. 라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일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인지 시누이와 아주버님과 인연을 아예 끊으셨고 끝까지 두 사람에게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선배를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 결국 이 두 사람은 빚쟁이로 재기를 노려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3개씩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로 얄미웠던 시누이에게 의도치 않게 사이다를 알려준 것 같아 속 시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을 잘못 만나 양심에 찔리는 행동까지 한 시누이가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지금쯤이면 두 사람은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보잘것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